저는 지난 시간에 파이썬을 공부하겠다라고 하고 한번 지난주에 이제 틈나는 대로 파이썬을 공부했죠. 어떻게? 포모도를 이용해서 한 아이폰 아니죠. 헤드포스트 파이썬 책을 봤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4장까지 읽었습니다. 4번의 포모도를 진행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근데 포모도로가 25분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5장, 6장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이게 뭐 하루에 꼬박꼬박 하는 건 힘들고 업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잘 진행한다 했지만 한 4장 정도 제가 이제 파이썬 관련돼서 헤드포스트 책을 봤는데 재미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중에 재미난 부분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한 자바 신텍스, 그러니까 언어를 그 정도를 알고 계신다는 상황에서 파이썬을 제가 저의 눈으로 바로 봤을 때 이거 좀 신기하네. 이거 왜 이렇게 할까? 이런 부분만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자바에서는 메소드를 선언할 때 이제 퍼블릭, 보이드, 이제 뭐 메소드 이름을 쓰죠. 메소드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썬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다 이제 헤드퍼스트 파이썬을 말하는 건데 거기는 이렇게 def 이렇게 해서 펑션 요 메소드를 선언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메소드 이름을 써요. 바로 메소드 이름을 쭉 쓰고요. 이렇게 해서 인자값은 똑같아요. 인자값은 뭘 쓰고요. 땡땡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탭으로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 문법이 탭으로 하고 중괄호 없고 이건 다 좋아요. 제가 제 눈에 신기했던 건 그쵸, 함수 선언에 이제 리턴 값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냥 파이썬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이는 게 저가 왜 신기하냐? 예, 전 자바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보이드면 보이드다, 뭐면 뭐다라고 써야지. 왜 정의 안 하지? 예, 참 신기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박정우 석분이랑 얘기하니까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동적인 언어들의 특성이 거의 이렇게 한다면서요. 스칼라 지난 시간에 세미나 배우셨죠? 거기서도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여기 좀 신기했어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파이썬에서의 재기호출, 자바에서의 재기호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횟수가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이제 JVM이 그 횟수를 제한한다 라고는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냥 재기함수에 무슨 횟수를 제한해. 메모리가 할당하는 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요런 횟수를 제한한답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이 횟수를 이제 제한을 하는데 이거를 더 줄이거나 더 늘리거나 설정을 바꿔서 가져갈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요런 게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밌었던 뭐 그냥 일반적인 그 문법은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제가 좀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이 요거는 꼭 파이썬에 관련된 건 아닌데 그 예외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코드를 넣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외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제 저희가 자바에서 할 때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제 트라이문으로 감싸죠. 트라이문을 감싸고 캐치문을 써요. 캐치문 어떻게 쓰냐? AT 맞다. 캐치문 쓰고 이제 여기다 인서션 넣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문장을 쓰죠. 요게 이렇게 있는데 파이썬도 똑같더라고요. 파이썬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 헤드포스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트라이에서 파일을 오픈한다고 치죠. 오픈을 하고 라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에서는 클로즈 같죠. 입세션에서는 뭐 어떤 입세션 처리를 하겠죠. 여기서는 입세션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물론 파이썬의 예외 처리하는 부분도 그 책에서 알려주고 싶었는데 고전에 얘네가 먼저 하던 얘기는 추가 코드와 이제 추가 코드라고 보더라고요. 추가 코드 vs 이제 예외 처리기. 요런 그 책의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파일을 오픈할 때 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검사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 추가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파일을 오픈해서 쓰고 닫다.
이 세 가지 문장이 아주 심플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뭔가 잘 안 되고 그거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추가 코드를 작성해서 그러한 모든 예외 발생,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다 따져보는 거죠. 그런 추가 코드를 추가하는 거하고 예외 처리한테 위임해서 넘겨버리는 방식을 이제 헤드퍼스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아 근데 나도 이제 제가 짜면서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했을 때 이걸 굳이 나누진 않았거든요. 그냥 예외 발생하면 예외 발생 처리를 하고 아 파일 오픈하기 전에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져볼까? 그러면은 뭐 그냥 여기다가 파일이 있는 exist 해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추가 코드가 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헤드퍼스 책에서는 예외 처리 방식을 쓰는 게 낫다. 즉 추가 코드가 들어갔다는 거는 내가 하고자 했던 거는 맨 처음에 다시 세 문장 파일을 열고요, 쓰고요, 닫고요,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잘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예외 처리기 갖고 처리를 하면은 이 세 문장 갖고 프로그램에 대한 논리를 설명하는 게 끝납니다. 근데 추가 코드가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파일을 열고요가 아니라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요 파일을 열고요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추가 코드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계속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는 얘기라는 건요 밑에 클로즈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이게 진짜 열렸냐 안 열렸냐를 또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로즈를 무조건 시키냐? 아니죠. 제대로 오픈됐을 때만 클로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바에서 같은 경우는 이 추가 코드가 좀 많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넣었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꼭 파이썬이라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바 파이썬 떠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추가 코드를 넣는 부분도 있었고 예외 처리도 하는 부분을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던 건데 저는 이제 통해서 알게 된 게 내 프로그램 논리를 설명할 때 그냥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 딱 얘기하면 끝나게끔 심플하게 짜자 라는 게 이 파이썬 헤드퍼스 책을 보면서 얘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 쪽의 예외 처리 같은 경우는 되게 더 심플하게 많이 쓰는데요. 추가 코드를 안 넣고 예외 처리해서 예외 처리를 하자라는 건 오케이, 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 이제 파일 오픈 시에는 그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 파이널리의 클로즈 부분에 또 추가 코드가 들어가죠. 무슨 소리냐? 이 C 클로즈 C 이거 하려면은 이 C 객체가 진짜 생성이 됐었어야 돼요. 파이널리에서. 그러니까 뭐 들어가? 이 부분에서 어떤 추가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 파이썬에서의 예외 처리에는 트라이 캐치는 똑같이 있어요. 캐치가 아니라 얘는 뭐 다른 건데 얘는 EX 입세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외 어떤 거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파일 오픈할 때 이렇게 해서 파이널리 해가지고 여기다 뭐 파일 오픈하고 여기서 파일 클로즈 똑같이 이런 문장이 가능한데 얘한테 특별한 키워드 with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단어 중에 얘 키워드 중에 그럼 with라는 녀석 어떻게 쓰냐? 제가 적어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파일 오픈해서 with 어떻게 쓰니? 엉망이구만. 네. WITH with 쓰고 오픈 이렇게 파일 오픈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it.txt 이거를 W 모드로 연다. 이렇게 하고 as data 이렇게 문장을 항상 쓰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 with 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잘 설명 못 드리지만 여기서 본 것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트라이 문 안쪽에 with를 썼나?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with 문을 함께 쓰게 됐을 때 오픈에 대해서는 얘가 클로즈를 전점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왼쪽에 문장하고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with라는 게 되게 신기한 제가 보기에 처음 보는 녀석인데 그냥 파일 오픈에 대해서는 with라는 키워드를 쓰고 as data라고 쓴 거는 즉 오픈 이제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죠. 요거 equal 원래 데이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파일에서 파일을 데이터에 받겠다는 건데 그걸 as data라고 갖고 앞에 with라고 붙여주면은 클로즈 작업을 파이썬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오픈했을 때 이 파일이 없어서 못 열었다? 그러면 알아서 클로즈 안 하고요. 열었는데 뭔가 익스셉션이 발생하고 뭐 잘못됐다. 그래서 뭐 중간에 익스셉션 터졌다. 그런데 결론은 얘가 뜻해서 알아서 클로즈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전달할 테니까 너는 너의 로직에만 신경 써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야 괜찮다 싶긴 했었어요. 저는 요 위드라는 키워드가. 궁금한 건 이제 파일 오픈해서 위드를 이렇게 쓰면은 그럼 소켓 오픈이라던가 뭐 다른 거에도 다 이렇게 위드를 쓰겠죠? 위드에 대해서 얘가 설명하고 있던 게 위드문은 콘텍스트 관리 프로토콜이라는 뭐 파이썬 기술을 쓴다라고 책에 되어 있었는데 그럼 여기 콘텍스트 관리 프로토콜이 뭔데? 얘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봐야겠죠. 아무튼 이런 키워드를 해가지고 이 입섹션을 되게 쉽게 핸들링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파이썬은. 자바에서 했었으면은 아무리 해도 이 클로즈에서 한번 꼭 따져줘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로 파일이 있냐 없냐, 이지 널 뭐 이런 걸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재밌네 싶었던 부분입니다. 요거 하고 네,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피클링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피클링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자바에서는 파일로 떨굴 때 이제 자바 객체 같은 거 떨굴려면 시리얼라이즈 해야 되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피클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영속성,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라던가 파일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디 쓸 수 있나 DB 이런 데 쓸 때 피클링을 통해서 쓰게 되면요, 파이썬에서 알아서 이제 파이썬 데이터를 그런 영속성을 지속하는 애한테 자동으로 써주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파일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라인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뭐 탭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쓴다고 치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파일 오픈해서 리드를 해서 읽어가지고 뭐 자료구조화 시키면은 이 라인 바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라인 바이로 들어간 거를 뭐 이제 뭐 어레이 리스트를 받았다고 쳐요. 리스트에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0번째는 이 라인이고 두 번째는 이 라인이고 세 번째 이 라인인데 이거를 자바를 통해서 파일 다시 쓰려고 하면은 이 리스트의 첫 번째 라인 읽어가지고 파일에 뭐 라이트 라인 해서 한 라인 쓰고 그 라인을 쓰고 그럼 탭 집어넣고 그 다음 라인 쓰고 끝내 파일을 클로즈하는 이런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썬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클링이라는 걸 통해서 피클링? 어딨어? P-I-C-K-L-E 피클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요거 뭐 덤프 D-U-M-P 덤프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로드라는 명령어 요 두 개를 통해서 그냥 해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리스트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파일로부터 읽을 때는 이제 로드를 통해서 읽으면은 그냥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와요. 그리고 덤프라는 내용을 치면은 그냥 파일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모양을 잘 지켜진 파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피클링된 무슨 막 이상한 바이너리가 들어가는 거죠. 네, 파이썬이 알아서 해준 어떤 바이너리가 들어가고 그 바이너리 파일을 로드를 읽으면은 이런 모양새로 이제 자료 구조화 메모리화 시킬 때 피클링이 알아서 잘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피클링을 통해서 그냥 팍 쓰고 그냥 로드하고 그러니까 실제 파일을 쓸 때 이게 어떤 모양으로 좀 자료 구조화 모양을 지켜가면서 써야 될지를 일일이 다 핸들링해서 코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피클한테 야 지금 이 모양 그냥 넣어 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바에서도 시리얼라이즈 쓰면은 이렇게 그 객체를 그냥 팍 쓸 수 있지 않나? 똑같이 불러오고. 네. 근데 아무튼 뭐 여기서는 피클링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파이썬은 그걸 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바 지식하고 파이썬이랑 약간 다른 부분 중에 흥미 있어 볼 만한 건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저의 스터디 공유는 여기까지고요.